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되게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빵집이에요, 빵집. 자, 임차인이 있어요. 한 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림상을 봤을 때는 5년 이상 했는데 빵집이 이제 5년 이상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명해지죠.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새로운 그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이 소개를 이렇게 임차인 소개를 했네요. 근데 임대인이 계속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 빵집을 쭉 보고 있다가 빵집이 잘 되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이 지금 그 임차인의 그 이제 권리금 소개에서 새로 임차인을 맞추는 걸 거부를 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그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임대인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사실 그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바닥 권리금도 그렇고 영업을 오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임대인이 거부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딨냐면 찾아놨습니다. 네. 자, 요겁니다. 그 2018 요거 지금 뭐 건물명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이게 구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옛날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이었어요, 5년.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권리금 회수 보호죠. 따른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여부. 뭐 적극이죠.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거 지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대법원 판례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인데 지금 중간에 딱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제가 지금 대법원 판례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권리금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는 사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 요거랑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거 안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찾아놨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 보호 부담이 있냐 없냐 이거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대부분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죠. 2017 당 225 3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선 이겁니다. 이거 여기 지금 보면 요 내용이죠. 이 판례가 임차인이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최초 임대차 이게 적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적극으로.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냐 임대인이 부담하냐 이거예요. 그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권리금 보호,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부담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고가 이제 이 해당하는 지금 앞에 보였던 지금
원고는 이제 임대인이 원고인데,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땡땡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피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주선한 소외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한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하고 그 권리금 소위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방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원래 처음에 원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손해배상 부분을 이렇게 배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이 배척한 거 다시 심리하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잠깐 다시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었었잖아요. 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을 이 원심 판결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지금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이 많은 내용을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임대인이 한마디로 자기 상가에 임차인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소위 이제 이게 가게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원래. 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거절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인 입장이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 수.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약간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첫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계약이.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기간이 이게 상가건물 한번 찾아볼게요.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좀 상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기간이 첫 계약을 하고 나서 3년입니다. 3년.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갱신 거절이 안 돼요.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거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싸게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는 매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싸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계속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요 부분 때문에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이 부분 때문에 10년 내에서 이게 계속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대신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진감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똑같이 진감청구권이 있거든요. 여기도 진감청구권이 얼마냐? 대통령 0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100분의 5죠. 100분의 5.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05만 원 이상.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105만 원. 그 다음에 또 105만 원에 또 5%.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 계약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가 계약을 할 때 뭐 한 3년이나 5년을 했다. 그럼 그 사이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가가 대신 또 그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광고해야 되죠. 소위 바닥 권리금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 대해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고 임차인한테도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그런저런 내용들, 사정들을 다 저기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상가를 그대로 자신의 그 상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